지금 에코프로 그룹은 인간의 공포와 기계의 법칙이 동시에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기세는 전고점까지 태워버릴 기세고 공매도 세력들도 현재 장중에 비명을 지르면서 다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매도 세력이 어떻게 비명을 지르고 있으며 우리가 왜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 그룹의 이제 전망을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질적 성장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이냐, 이 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기업이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일단은 수급, 즉 이 수급의 포커스는 공매도 쪽에 일단 맞춰서 제가 좀 말씀드릴 거고, 영상 마지막에 제 질적 성장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또 기대해야 되는지 본질적인 이 모멘텀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 텐데, 아시다시피 이제 공매도라는 메커니즘이 주가가 오르면은 교과서적인 것처럼 뭐 쇼스퀴즈가 들어오고 쇼커버가 들어오고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이제 지금 에코프로 그룹이 공매도뿐만 아니라 하나의 추가적인 엔진을 더 장착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추가적인 하나의 엔진은 바로 선물 옵션인데, 자, 우리가 좀 이렇게 봅시다. 뭐냐면은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주가가 오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실이 눈덩이에요. 손실이 눈덩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물량을 줄이고 주식의 매수에 동참을 합니다. 그렇죠. 자, 매수에 동참을 하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주주분들 중에, 자, 그러면은 에코프로와 BM은 지금 이런 식으로 주식 선물 옵션이죠. 주식 선물 옵션이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는 공매도 세력들이 오히려 콜옵션을 매수해주면 안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계시는데, 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친구분들한테 아파트를 빌려줬어요. 아파트 한 집 빌려줬어. 그래서 빌려준 아파트 그냥 뭐 네가 그냥 일단 편히 쓰고 있어라 라고 이렇게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몇 달 뒤에 친구야 내가 분양권으로 갚으면 안 돼? 여러분들한테. 그럼 다른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한테 내 아파트 한 채를 좀 뭐 몇 달 동안 좀 묵어라 빌려줬는데 이 친구는 몇 달 뒤에 분양권으로 갚으면 안 돼? 이러면 뭡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공매도도 마찬가지예요. 공매도도 내가 주식으로만 갚아야지 콜옵션으로는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쇳길이 없어요. 그 주식으로 매수를 해서 갚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가 매수를 해야 되니까는 결국 얘네들도 주주분들과 주가가 올라가야지만이 수익을 보는 한 배를 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쇼커버링의 1차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바로 선물 옵션이에요. 선물 옵션. 지금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지만은 주식 선물 옵션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환율 다음에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선호비이기 때문입니다. 선물 옵션. 그러니까 환율 다음으로 그 다음에 바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선물 옵션이고, 선물 옵션 다음에 반영이 되는 게 현물이에요. 주식. 그러니까는 내 주식이 앞으로 뭐 한두 달 뒤에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까라고 봤을 때 단순히 현물 차트, 주식 차트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선호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에코프로 BM의 이제 주식 선물 옵션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어디에 지금 포인트를 맞춰야 되느냐? 바로 미결제 약정이에요. 미결제 약정. 자,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주식이 올라갈 거야 라고 베팅하시는 분들, 또는 주식이 공매도 세력들처럼 떨어지는 걸로 베팅을 할 거야. 두 가지로 나눠져. 이분법으로 나눠지는데, 자, 여기에서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 것은 15만 주, 즉 12월 초에 15만 주 정도가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15만 주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자, 이 15만 주가, 아니, 풋옵션 세력들, 공매도 세력이랑 똑같아요. 풋옵션 세력들이 많은지, 아니면은 콜옵션 세력들이 많은지를 몰라. 이것만 놓고 봐서는. 근데 12월 9일자로 봤을 때는 미결제 약정이 줄었죠. 그렇죠. 대략 한 7만 계약 정도가 줄었죠, 여러분들. 자, 이거는 뭘 뜻하냐? 요것만 봤을 때는 이제 풋옵션 세력이 센지 콜옵션 세력이 센지 몰랐지만은, 자, 이게 줄었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 그러면은 풋옵션 세력들이 빠져나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미결제 약정의 성격은 뭐다? 주식이 급등하길 바라는 콜옵션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겠죠. 풋옵션 세력들이 청산을 했으니까는 미결제 약정이 줄어든 건데, 자, 풋옵션 세력들로 손실로 청산을 했으니까 뭡니까? 얘네들도 자, 대응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응 전략이 뭐다, 여러분들?
해지. 자, 그러면 풋옵션 세력들이 해지를 지금 어떻게 하냐?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현물을 들어갑니다. 현물 매수. 공매도 세력들처럼 쇼커버 하는 것처럼 풋옵션 세력들도 현물을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럼 현물을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풋옵션 세력들은 현물만 사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콜옵션을 또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공매도 세력들도 쇼커버링을 할 때 자, 상환을 해야 되니까 빌린 거를 상환을 해야 되니까는 주식만 사는 게 아니에요. 야, 내친 김에 쇳불도 당긴 김에 뽑아보자 하면서 공매도 세력들도 현물을 매수하면서 그와 동시에 콜옵션을 매수하게 됩니다. 자, 콜옵션 말 그대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베팅한 것을 콜옵션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미결제 약정 79,000 계약도 100% 콜옵션 계약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중에는 공매도 세력들처럼 주가가 밀리길 바라는 이 풋옵션 세력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청산하지 않은 풋옵션 세력들은 공매도 세력들이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콜옵션을 사. 근데 지금 풋옵션 세력들도 주식을 사는데 얘네들도 콜옵션을 사.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풋옵션 세력들은 샌드위치로 양빵으로 처맞고 있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양빵으로 처맞고 있는 건 뭡니까? 주가가 본질적으로 밀릴 수 없다라는 포인트가 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얘네들이 기존에 15만 주가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이라고. 수류탄. 근데 그 수류탄이 어떻게 됐어? 터져버렸어. 터져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야 되잖아. 병원 가서 뭐 수술하거나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대응으로 주식 현물을 매수하거나 콜옵션에 동참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주가의 매도세는 당연히 말라갑니다. 매도세가 메말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에코프로 BM이 뭐 약간의 윗꼬리가 나왔지만은 어차피 매수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청산한 게 나왔잖아. 12월 9일 날. 오늘 청산한 게 나왔기 때문에 얘들은 매수로 들어올 거라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때 공매도 세력들과 풋옵션 세력들이 어차피 현물 매수해줘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수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수급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질적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자,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일단 지금 질적 성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포인트가 이거다라고 봅니다. 이제 ESS. 아시다시피 이제 3원계, NCA라든지 이런 게 이제 데이터 센터 UPS, 무정전 전원장치 이쪽으로 이제 공급이 많이 됐잖아요. 삼성 SDI 쪽으로. 근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ESS 쪽에서 에코프로가 이제 연 4,000톤 규모 준양산 라인. 이 LFP 양극재 4,000톤 규모는 데이터 센터의 ESS를 1.7GW 정도로 공급할 수 있는 캐파입니다. 근데 이 4,000톤을 이제 금액으로 환산을 하자면은 600억에서 많아봤자 800억이거든요. 자, 그러면 고작 에코프로가 이거 팔려고 지금 이 4,000톤 LFP 양극재 캐파를 준공한 거냐? 아니에요. 이건 콜테스트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이제 LG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SK온 쪽으로 콜테스트를 받으려고 하는 캐파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LFP 양극재 10만 톤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5만 톤, 10만 톤 급증합니다. 거기에 미드니켈까지 있으니까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이터 센터도 먹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에 일을 안 해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월세 파이프라인까지 구축을 해놨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에는 니켈을 사와서 가공을 했잖아요. 에코프로가.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외부 정육점에서 소 한 마리 사가지고 이렇게 뭐 웃돈 붙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이 목장을 샀다고요. 목장을 사서 자기가 키워가지고 자기가 더 비싸게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존에 뭐 한 2배 정도 남았다라고 하면은 지금 에코프로가 인도네시아에서 목장을 샀기 때문에 못해도 4배는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평소보다 2배가 더 남는 거다. 그걸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구축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여기 있어요. 지금 김창국 영업본부장님이 언급한 게 뭐냐? 헝가리 공장에서 내년부터 공급을 시작하면 물량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헝가리 공장은 신규 수주도 협의 중이다. 신규 수주. 자, 신규 수주라는 것은 뭡니까? 삼성 SDI의 신규 수주, SK온의 신규 수주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따끈따끈한 고객사의 신규 수주라는 겁니다. 이거 완성차가 되겠죠.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안 봐도 전 폭스바겐이 될 것 같은데, 물론 벤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ATL도 될 수가 있어. 근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수십 주의 공급 계약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전기차 쪽에 호재로 분명히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방면으로 봤을 때 지금 에코프로는 우리가 나는 모멘텀을 몰라. 모멘텀 너무 어려워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미결제 약정이 줄어든 것만 보더라도 풋옵션 세력들이 이제 손실로 청산을 한 거니까는 아 이거 해지 들어오겠네. 뭘로? 현물이랑 콜옵션으로. 그러면 본질적으로 매도세가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모멘텀을 몰라도 기업의 가치를 몰라도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주말에도 어제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상승 나올 거다라고 제가 포커스를 맞춘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약간 좀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일단은 뭐 특이한 부분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일단 좀 아껴놓긴 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오늘 딱 이제 눈에 띌 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잠시만요. 자, 에코프로도 보시면은 지금 이제 12월물을 딱 보시면은 줄어들었잖아요. 미결제 약정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무려 2개나 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구간이고 지속적으로 품고 가는 게 정답이고 지금은 공매도 세력 등에 타서 우리가 여유롭게 대응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강조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에코프로와 BM에 대해서 좀 분석 도와드렸는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비싼 수업료. 단순히 이제 돈을 잃는 걸까요? 저는 가장 비싼 수업료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눈앞에 뻔히 터지는 황제주들을 의심만 하다가 놓쳐버린 그 기회비용.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 하나 드릴 테니까는 요거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 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관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교를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